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이런 이치였죠. 코스피 지수는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저점을 깨려고 막 급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더 갔어요. 더 갔는데 이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 이런 금융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주로 만들어낸 지수고 사실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지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와 다른 체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수는 좋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 다른 쪽을 봐야 된다, 다른 지수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 당시 이런 위치였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은 이제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고 팔고 떠나는 거는 안 된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고, 이미 확대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는 한 번 더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이걸 추세로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위치에 근접을 했고,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는 추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살짝 숨고르기, 최소한 숨고르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임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스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있죠. 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런 종목들은 물론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와서 신규로 들어와서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타이밍상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워낙 위치가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 간다고 봐요. 자, 이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거든요.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실은 그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지난 5월달부터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코스닥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만큼의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번에 다 메꿔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방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좁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로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좁혀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단기적인 타이밍상 보시면 이런 자리가 물론 뭐 차트에 선 긋고 하는 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리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이죠. 그래서 어제 사실 이 자리에 맞은 거예요. 단기 기술적 저항에 걸린 거고, 여기서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이런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빠져서 이런 박스권 하단을 또 테스트하느냐,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 5일 연속 반등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5일 연속 반등 나오면 6일, 7일 계속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조정은 이제 기술적 조정이죠. 이런 자리도 있고 하니까 급락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고, 기술적인 조정, 이제 눌림목 조정 성격이라고 봐야 되고, 이 다음 방향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이런 자리를 이번 주 후반이 됐든 7월 중하순에 넘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좀 더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리 먼저 올라가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들은요, 종목과 섹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수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제 중형주, 소형주 쪽이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코스피 종합지수랑도 비슷하지가 않고 코스닥과 비슷하지도 않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코스닥처럼 최근에 계속 하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코스피처럼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고, 지난 6월달 잘 나가다가 지난주 들어서 유난히 크게 흔들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지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스피 중소형주 차트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 이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코스피 종합지수 대형주는 더 가고 있고 코스닥은 이미 빠져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푹푹 한 번씩 눌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뭐 정확한 저점 타이밍을 알 수 없지만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쪽 중소형주에 포함된 종목들이 주로 어디냐면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실적 기반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 발표 이후에 5월, 6월달 시세를 좀 냈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적 모멘텀을 보고 종목들을 매매하고 편입을 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7월 초에 그런 종목들이 흔들려서 단기적으로 좀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포지션이 있거든요. 6월 말부터 실적주들 쪽에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이제 이번 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차트에서. 그죠? 코스피 소형주 차트가 이번 주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수가 코스피 다르고 코스닥 다르고 또 코스피 안에서도 중소형주는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뭐 하나의 지수만 보고 타이밍을 예측하거나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잘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 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종목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잘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뭐 지지난주 6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만 추가했습니다. AI 반도체, AI 전력, 얘네들은 AI 관련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주죠. K가 붙은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출주, 한국이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분야들, 화장품, K-뷰티, 그리고 뭐 라면, 푸드, 음식료 쪽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K 자동차도 있고 뭐 K 방산도 있습니다. 이런 쪽이 제가 볼만한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과 섹터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환율과 이제 수출 증가,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에 미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핵심 바이오주들. 근데 바이오는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바이오 시세가 크게 났던 그때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뭐 웬만한 바이오주들이 다 크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번 장세는 그런 장세와 다릅니다. 바이오주라고 다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동해유전 테마, 지금은 따라가기 늦었다. 이건 실적이 없는 테마주니까 주가 급등했을 때 사면은 불리해요.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죠. 또 볼만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시추 관련 일정들이 앞으로 남아있고 아직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게 이제 원전과 조선 쪽까지 있는데, 지금 섹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벌써 몇 개예요. 핵심적인 테마와 섹터만 봐도 벌써 1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분산이 됐고,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이 좀 쉬고 이러면서 이제 시속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종목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6월 말부터 7월까지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시세가 터진 종목들이 주로 이제 전력주들, 전력주들이 좀 최근에 올랐고, 방산도 이제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올랐고, 그리고 바이오주 일부.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제가 그동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는 알테오젠이 아니고 삼천당 제약이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은 이제 6월 초에 시세를 내고 최근에는 고가권에서 박스 흐름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삼천당 제약이 6월 중순부터 시세를 터뜨렸습니다. 얘가 가면서 비만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또 큰 시세를 냈고, 이렇게 주로 비만치료제 쪽이 주도해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원전과 조선주까지 최근에 움직였는데, 원전은 좋은 뉴스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움직여졌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은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너무 이제 수급이 쏠려가지고 삼성전자는 잘 갔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대체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주가가 5월, 6월 달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음식료도 비슷해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동해 유전 테마는 급등했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깊게 받았죠. 전체적으로 핵심 종목들의 어떤 최근에 패턴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뭐 당장 내일부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7월 중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면서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종목마다 다를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인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최근에 주가가 연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살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7월 중하순에는 이제 최근에 조정받았던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식, 라면, 또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살짝 반전이 나오면서 종목별, 섹터별 순환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략적인 저의 이제 뷰니까요.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7월 초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난 5월, 6월과 마찬가지로 수출입 데이터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출 데이터가 확인되고 나면 이제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런 대표적인 수출 관련 기업 중에서 주가가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도체, 뭐 전력, 화장품, 뭐 라면, 피부 미용, 자동차, 그 중에서 이제 전력과 방사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주가의 선반영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저희 텔레그램과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중에 나오는 좋은 뉴스, 그리고 제가 보는 시황 코멘트 텔레그램에 하루 종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참고하시면 혼자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섹터별 순환매 장세입니다. 지수는 그냥 완만한 흐름이고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고 했죠. 지수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이런 완만한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대략적인 이런 흐름이죠. 대략적인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안에서 크게 추세가 바뀌거나 급등하거나 급락할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인데, 이 순환매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너무 뒤늦게 포지션을 확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엇박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내가 한 템포 놓쳤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그 다음 순서로 움직일 만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본다든지, 또는 조정시 매수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차근차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이고요. 저도 지난 5월, 6월 달에 수익을 많이 냈는데 7월 달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바이오주를 제가 보유를 못했어요. 이번 7월 초에 시세가 크게 터졌던 종목들에서는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7월 중하순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 쪽에서 포지셔닝을 잘 해놨기 때문에 7월 중하순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요. 어떤 쪽을 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어떤 섹터를 내가 매매한다고 했을 때 항상 대장주를 보세요. 아시겠죠? 대장주를 보지 않고 자꾸 이제 후발주나 2등주까지는 차라리 괜찮아. 2등주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너무 3등, 4등, 5등주로 내려가면 아직 안 오른 종목, 제일 덜 오른 종목, 이런 만만한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싼 종목보다는 제일 좋은 종목, 그리고 대장 종목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코멘트인데, 라면 섹터의 대장주가 삼양식품이죠. 그리고 후발주가 농심입니다. 최근에 K푸드 라면 섹터가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삼양식품이 신호탄을 쓴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대장이 된 거고, 실제로 주가도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양식품이 좋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는 못 사겠고, 같은 라면 종목 중에 농심이 좀 덜 올랐으니까 농심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발주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 키 맞추기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잘 우리가 활용하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삼양식품 올라갈 때 농심도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면 조정을 받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조정을 받게 되는데 삼양식품이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농심을 보시면 이렇게 빠져요.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대장주가 위험할 줄 알았는데 안 위험하죠. 안 위험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농심이 더 많이 빠지죠.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삼양식품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농심 쪽을 매수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해서 이렇게 물릴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삼양식품은 지난 3월 저점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300% 이상 올랐습니다. 320% 가까이 올랐어요. 320% 상승하고 최근에 조정을 제가 최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계산해 봤더니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왔고 현재가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4% 정도밖에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 이상 오르고 14% 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농심은 얘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70% 오르고 고점에서부터 조정폭이 마이너스 26.8%. 이 상승했던 폭의 거의 반 이상을 뱉어냈습니다. 삼양식품은 상승했던 폭의 아주 조금밖에 뱉어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대장주, 주도주와 비주도주, 후발주의 차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결국에는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실적을 봅시다. 삼양식품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무려 800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3,800억.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2,400억, 영업이익 240억에 비교해서 매출은 뭐 2배 안 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3배 이상이죠. 네, 곱하기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뭐 3분기, 4분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가서 실적이 여기서 더 성장을 할지 아니면 또 살짝 숨고르기를 할지 이제 그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한 분기 반짝하고 그냥 마치 모래성 무너지듯이 이렇게 허무하게 실적이 고꾸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이런 실적이 확인된 종목이고요. 반대로 농심으로 가볼게요. 농심은 1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 작년 1분기 대비 거의 비슷하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도 괜찮은 실적 양호하게 냈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다. 그냥 현상 유지한 거잖아요. 현상 유지. 그죠? 더군다나 대장주인 삼양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삼양식품이 압도적으로 좋죠. 지금 실적 추이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농심은 실적이 제자리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인데 삼양식품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왜? 실적이 그대로니까 주가도 원래는 그대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적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을 확인했더니 잘 나와. 갑자기 농심도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볼 때도 항상 실적을 보시고요. 차트만 보지 마시고 약한 종목, 싼 종목 좋아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종목이 무엇인가를 좀 잘 공부하셔서 종목을 압축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목을 이것저것 많이 사게 돼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조금 사고 막 다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매주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또 그렇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지수 관점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쪽 종합지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지만 그 외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내일부터 수출 데이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출 관련 실적주 쪽으로 다시 관심이 좀 이동할 수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실적 기반이 없는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